여기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엉뚱한 곳에서 땅을 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염병처럼 번지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건 역시 스위치 하나만 켜면 자동으로 켜지는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순간 빈털터리였던 한 남자는 성공하게 아버지가 되어 전 세계의 불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텅 비어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100년 된 마법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바꿀 12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중해 요트입니다. 삶이라는 바다가 늘 반짝이는 윤슬만 보여주지는 않지요.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해무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먹은 솜처럼 온몸은 무겁기만 하고 애써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바닷물처럼 걱정이 발목을 잡는 그런 밤을 보내진 않으셨는지요. 계절은 바뀌고 남들의 정원에는 꽃이 피는데 내 밭에만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것 같은 박탈감에 마음이 베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었지만 수확의 계절에 손에 쥔 것이라곤 쭉정이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우연히 마주친 거울 속의 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토록 눈빛이 빛나던 어린 날의 나는 온데간데 없고 고단한 삶에 지쳐 눈동자의 초점마저 흐려진 타인이 서 있는 것만 같은 기분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인생은 이게 아닌데라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달라질 것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목소리마저 삼켜버리는 순간을 압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저를 침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우주의 담금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차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지나야만 봄의 꽃이 피어날 수 있듯이 시련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한 성장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뒤바꿀 위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같은 전설적인 성공학 거장들에게 깊이 있는 영감을 주었던 성공학의 아버지인 오리슨 스위트마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저서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돈벌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주는 부를 끌어당기는 근원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든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도 분명한 진실을 던집니다.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 안 먹고 안 입으며 지독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마든은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 쓰기 전에 내부의 마음가짐인, 즉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은 신기루처럼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풍요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는 본래 풍요로움 그 자체이며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가난을 주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돈 벌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생은 틀렸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난의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물질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현재 통장 잔고가 0이라도 마음속 잔고는 이미 수억 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생각을 심어야만 부유한 현실을 수확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마든이 가장 강조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절약과 인색함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무조건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벌벌 떱니다. 물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혜로운 절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든은 지나친 인색함이야말로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쓰는 것 자체를 공포스러워하고 타인에게 베풀지 않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투자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에 팁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해야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며 손을 떤다면 그것은 나는 이 정도 돈도 쓰기 힘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우주에 강력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그 부족한 마음을 현실로 복사해냅니다. 반대로 기꺼이 넉넉한 마음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것은 나는 줄 수 있을 만큼 풍요롭다는 확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꽉 쥐고 있으면 썩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알며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투자할 때 돈은 더 큰 친구들을 데리고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순환 법칙입니다. 인색함은 부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또한 마드는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라고 간곡히 조언합니다. 많은 분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방치합니다. 내가 무슨 오사를 누리겠어 라며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다니며 우중충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가난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헐값에 취급해주세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품을 두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VIP처럼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외면이 바뀌면 내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에너지는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입고 성공한 사람처럼 걷고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비로소 부가 당신을 찾아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책상은 어지럽고 방구석에는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더러운 환경은 혼란스러운 정신을 만듭니다. 부자들의 집은 대부분 정돈되어 있고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밝은 기운이 돌게 하십시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기운을 닦아내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십시오. 매일 불평만 하고 세상 탓을 하며 가난을 한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모르게 그 우울한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그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야망이 있고 긍정적이며 부유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설령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영상을 보며 그들의 생각에 접속하십시오.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질투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드는 말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성공은 나쁜 것이다. 혹은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라고 무의식에 새기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질투는 불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친구가 부자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보며 저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타인의 부를 긍정하고 축복하는 것은 곧 그 성공의 기운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의 촛불을 끈다고 내 촛불이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밝힐 때 세상은 더 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든의 핵심 메시지는 상상력은 부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는 물질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생각으로 존재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구체적인 부의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택시를 타고 기사님에게 그냥 좋은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창문 밖으로는 어떤 풍경이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얼마이며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감을 동원해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풍요로운 모습을 영화처럼 상영하고 의심 없이 믿는다면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미리 당겨와 체험하는 시각화의 힘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닻을 올리고 부의 바다로 나아가는 확언을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넣으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이다. 나의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자석이며 나는 지금 불을 끌어당긴다. 나는 가난의 의식을 버리고 풍요의 의식을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 내가 기꺼이 내어보낸 돈은 더 큰 풍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나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 축복은 나에게로 흐른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신이 잠들어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대지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찬란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이 훗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줄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일 뿐입니다. 거친 파도가 칠수록 요트는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풍요를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안주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마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번영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저 지중해 요트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항해를 지켜보며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키를 잡고 있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당신의 앞날은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이 긴 항해가 외롭지 않도록 구독이라는 승선 티켓을 끊어주시고 좋아요라는 따뜻한 순풍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마음은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의 키를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항해사님들께 확언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항해를 그리고 찬란히 빛날 당신의 새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중해 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